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그로스 리서치 이재모입니다. 저는 지금 여기가 경남 사천입니다. 오늘 캔코어 에어로스페이스 탐방을 왔고요. 여기는 지금 뒤에 물류센터라고 되어 있습니다. 캔코어 에어로스페이스에서 직접 운영을 하고 있는 공장, 네, 그 생산 창고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오늘 방문을 또 와봤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보고서로 제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캔코어 에어로스페이스는 제가 7월 14일 날 탐방을 진행을 했고요. 보고서는 8월 1일자로 발간을 했습니다. 그래서 탐방 일자하고 보고서 발간 일자 확인해 주시고 내용을 읽어봐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캔코어 에어로스페이스는 국내 이제 대표하는 우주항공, 방산 관련된 중소 기업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위치하고 있는 그 지역이 경남 사천입니다. 그래서 제가 개인적으로는 처음으로 이제 비행기를 타고 탐방을 가본 그런 기업으로 기억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캔코어 에어로스페이스는 어떤 기업이고 앞으로 우리가 어떤 포인트를 보고 바라봐야 되는지 그거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동사는 기본적으로 여기 보시면 이제 항공기 이와 관련해서 설계, 제조하는 게 가장 기본 사업이고 메인 사업입니다. 근데 생각보다 업력은 길지가 않아요. 2013년도에 설립된 기업이고 실제로 상장은 2020년도에 상장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설립된 지도 얼마 안 됐고 상장한 지도 얼마 안 됐는데 굉장히 지금 가파르게 성장을 하고 있는 기업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테슬라 상장 제도를 통해 가지고 상장이 된 기업이다라고 제가 적어 놓았습니다. 테슬라 상장 요건이라고 하는 것들이 여러분들이 익히 알고 있는 미국의 전기차 업체인 테슬라, 이 업체의 어떤 특징들을 가지고 표본처럼 만들어낸 그런 제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아직까지는 이익이 별로 안 나겠지만 앞으로 엄청나게 이익이 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은 기업이다. 그래서 이 조건에 맞는 기업들은 이 제도를 통해 가지고 상장을 했다라고 이렇게 규정을 해 놓은 겁니다. 그러니까 캔코어 에어로스페이스도 상장하기 전까지는 이익이 잘 안 났지만 굉장히 가파르게 성장할 수 있는 그런 기업이기 때문에 이 요건에 충족된다. 그래서 상장된 기업이고 지금 이제 그런 모습들이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런 걸 매우 중요시하게 생각하는데 상장 전에는 좋다라고 했고 상장 이후에 안 좋아진 기업들 많이 있는데 이 기업은 일단 상장 전에 바라봤던 그 시각 그대로 지금 유지가 되고 있고 사업적으로 모든 게 성과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 기업이 매우 좋은 기업이다. 이런 것들을 우리가 하나씩 체크를 해야 한다. 이런 말씀 드립니다. 네, 첫 번째로 사업적으로 우리가 바라봐야 될 가장 중요한 핵심 포인트는 이 MRO라고 하는 이 단어를 좀 기억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우리나라 말로 표현해 보면은 여객기를 무언가 수리하거나 정비하거나 개조하는 형태, 요거 영어 약자, 앞 글자를 따서 MRO 사업이라고 하고 있고요. 제가 여기 이제 PTF라고 하는 또 단어를 적어 놨습니다. 패신저 투 프레이터라고 제가 적어 놓긴 했는데요. 아주 간단하게 여객기를 화물기로 이렇게 이제 바꾸고자 하는 수요가 있습니다. 이 수요를 맞춰줄 수 있는 그런 사업적 능력을 가지고 있는 기업이 바로 캔코어 에어로스페이스고 이쪽에서 수주가 굉장히 지금 많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 이 사업이 당분간은 캐시카우저 역할을 할 수 있는 매우 중요한 사업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우선 ST 엔지니어링 에어로스페이스 이 기업으로부터 지금까지 받은 수주가 총 3,800억 정도 됩니다. 이건 이미 다 공시가 된 내용들이니까 공시 내용도 한 번씩 찾아보시면 좋겠고요. 이렇게 수주를 받은 상태에서 장기적으로 매출을 인식을 하는 그런 과정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매년 이쪽에서 매출이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일단 477억 정도 매출 인식이 목표가 되겠고요. 내년도에는 723억 수준까지 매출액이 계속 증가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당분간 이 MRO 사업은 동사 입장에서는 상당히 중요한 캐시카우 역할을 해 줄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렸던 거고요. 모든 기업이 그렇지만
뭐 인건비라든지 뭐 R&D 비용과 같은 늘 나가는 비용이 있습니다. 통상 우리가 고정비라고 하는데요. 이 고정비가 일정하다라고 놓고 보았을 때 매출이 늘어나게 되면은 매출과 영업이 그 사이에서 비용이 많이 발생되던 기업들, 이 기업들은 이 비용이 어느 정도 고정이 된 상태에서 마진을 많이 남길 수 있는 사업 구조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기업도 지금 이쪽에서 매출이 급격히 증가를 하면서 그동안에는 이익이 크지 않았는데 점차 이익 개선 폭이 커지는 이제 그런 과정이 있습니다. 물론 매출이 늘어나는 만큼 매출 원가도 일정 정도 비례해서 늘어나요. 하지만 규모의 경제가 이제 실현이 되고 점차 확대가 되면서 영업이익도 증가되는 그런 모습들이 나오고 있고 앞으로 그런 점들이 계속해서 숫자로도 증명이 될 것이다. 그런 점을 우리가 주목하자는 말씀을 드립니다. 두 번째 우리가 주목해볼 사업은 UAM 사업입니다. 도심항공 모빌리티라고 하는 사업입니다. 최근에는 뭐 테마성으로 많은 기업들이 주목을 받고 있는데요. 실질적으로 현실 가능성 있는 사업을 영위하는 기업은 아직까지 많지는 않습니다. 대부분의 기업들이 테마가 될 수밖에 없는 이유는 기술적인 부분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게 뭐냐면 기존에 드론을 하던 업체들이 지금 UAM과 관련된 테마를 같이 받고 있죠. 기본적인 기술은 이 수직 이착륙입니다. 요거는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헬리콥터 이것도 수직 이착륙을 하죠. 예, 이런 형태의 그 기반 기술, 이게 공통적 기술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UAM에서도 가장 중요한 게 바로 이 수직 이착륙, 요 기술이기 때문에 드론 하던 업체들이 대부분 다 UAM과 관련된 사업을 좀 해보려고 많이 노력들을 하고 있고, 동사 같은 경우에도 지금 이쪽에 많이 집중을 하고 있고, 특히 이 대표이사가 이쪽 사업에 지금 굉장히 많이 집중을 하고 있습니다. 공을 들이고 있다는 거고요. 그러면 캔코아 에어로스페이스 이 회사는 뭘 할 거냐 이걸 봐야 되는데, 여기 제가 이렇게 적어놨습니다. 파운드리 사업을 한다라고 적어놨는데, 파운드리는 익히 여러분들이 반도체 쪽에서 많이 들어보셨을 건데 결국 공장 시설을 가지고 무언가 양산을 한다는 것들을 의미를 합니다. 그러니까 캔코아 에어로스페이스는 기존에 항공기를 설계하고 제작했던 그 경험을 가지고 있는 기업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여튼 항공기 동체를 만드는 건 UAM이나 헬리콥터나 비행기나 다 비슷하다는 거죠. 기본적인 원재료 이런 것들이 다 비슷하기 때문에 우리가 익히 기존에 항공기 동체를 만들어 왔던 업체이니까 UAM 쪽에서도 누군가는 이런 걸 만들고자 하는 사업자들이 있을 건데, 이 사업자들이 UAM 만들려고 할 때 바로 이 캔코아 에어로스페이스를 찾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쪽 사업에 집중을 한번 해보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글로벌적으로 뭐 2025년 또는 2030년까지 상용화를 시키고 대중화를 시켜보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고, 많은 대기업들도 뛰어들고 있고 중소기업 스타트업들도 설계 능력을 가지고 뛰어들고 있습니다. 그런데 생각보다도 실제로 이 항공기 동체를 만들어 줘야 할 기업은 많지가 않아요. 국내에서는 여러분들이 익히 잘 알고 계신 한국항공우주, 굉장히 큰 사업자죠. 이 업체 이외에는 맞다는 업체가 지금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동사가 그런 쪽에서 한번 생산 캐파를 키워나가 보겠다 이렇게 계획을 잡고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볼 땐 충분히 실현 가능성이 있고 기존에 하던 사업의 연장선상에서 하다 보니까 성공 확률도 높다. 그런 차원에서 이 UAM 파운드리 사업 진행되고 있는 캔코아 에어로스페이스를 한번 주목해보자 이런 말씀 드립니다. 올해 23년도 실적은 매출액 1000억을 넘을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영업이익도 135억, 상당히 좋은 실적이 나올 것으로 보이고요. 동사가 제가 앞서 기업계위에서 테슬라 상장 요건으로 상장한 기업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동사가 지금 보니까 2017년도에 처음으로 100억대 매출을 냈어요. 근데 지금 6년 만에 10배 이상의 매출 성장을 내고 있는 그런 기업입니다.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매출 이익을 증가시키고 있다는 것들을 말하는 거고요. 분명히 아마 6년, 7년 전에도 우리가 앞으로 10배 이상으로 회사를 키울 겁니다 이야기했을 거예요.
그렇게 이야기했던 것들이 실제로 달성이 되고 있는 겁니다. 저는 이런 기업들을 굉장히 좋아를 해요. 결국 그들이 말한 거를 그대로 지금 시간이 지나가지고 지키고 있다는 것들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런 기업들을 저희가 말하기로 좋은 기업이다라고 말을 하는 건데, 문제는 이거죠. 좋은 기업이 지금 좋은 주식이 아닐 수도 있다는 거죠. 그 말은 싸게 거래되고 있기 때문에 그때가 우리에게는 매수 시점, 포인트가 될 수 있는 것들이니까 그런 점도 투자 의견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동사 투자 의견은 매수이고요. 제가 목표 주가는 한 24,000원까지 제시를 해 보겠습니다. 현재 시가총액은 1,600억, 1,700억대를 왔다 갔다 하고 있습니다. 매출과 영업이익은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데 이 실적과 다르게 시장에서는 주가가 떨어지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이 주가가 떨어질 때는 늘 무언가 문제가 있나? 이런 의심을 해봅니다. 근데 사업적으로 잘 되고 있는데 주가만 이렇게 내려가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그럴 때는 언제나 보면은 늘 매수 기회였습니다. 내일 더 떨어질지 내일 오를지 저는 모릅니다만, 적어도 회사가 잘 되고 있으면은 그 회사의 시장 가치, 주가는 반드시 비례해서 올라간다는 거, 이건 제가 말씀을 드릴 수가 있어요. 늘 지금까지 주식시장은 그래 왔습니다. 그래서 동사도 지금 사업이 잘 되고 있는데 주가가 이상하게 엇박자 나고 있어가지고 타이밍이 지금 약간 안 좋은 것처럼 보이는데, 되려 이럴 때가 좋은 매수 기회가 되고 있으니까 매수하신 다음에 보시는 분들이 원하시는 목표 주가, 거기가 있으면은 거기를 목표 주가로 선정해 두시고 바이 앤드 홀드 전략으로 가져가 보시는 말씀 드리겠고, 저는 개인적으로 24,000원까지는 갈 수 있다, 이런 의견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으로 오늘은 캔코어 에어로스페이스라는 기업 간단하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저희 텔레그램이나 그로스 리서치 홈페이지 들어오셔가지고 보고서를 꼼꼼하게 읽어봐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앞으로도 여러분들 투자 수익을 위해서 더 열심히 발로 뛰고, 안 되면 진짜 비행기도 타고 해서 좋은 정보들 얻어낸 다음에 전달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